햇살이 비스듬히 비치는 작은 거실. 새로 결혼한 한정옥은 이삿짐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낡은 가구 사이에서 시어머니 김명희가 조심스레 상자 하나를 꺼냈다. 이거 내게 주려고 준비했단다. 정옥은 상자를 받아들며 의아한 얼굴을 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금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반짝이지 않았고 안쪽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건 너무 낡았어요. 어머님이 그냥 가지고 계시지요. 정욱이 웃으며 말하자 명희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이 반지는 그냥 장신구가 아니야. 나한텐 약속 같은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어딘가 단단했다. 언젠가 내가 이걸 돌려줄 날이 오면 그땐 내가 진짜 어른이 된 거야. 정욱은 어색하게 웃으며 반지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빛바랜 금태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상자에 다시 넣었다. 어른이라 아직은 모르겠네요. 명희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다. 살다 보면 알아. 손끝이 닳고 마음이 다를 때, 그때가 어른이 되는 때야. 정욱은 그 말이 무겁게 느껴져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반지를 서랍 한 구석에 넣으며 혼잣말을 했다. 흠집 난 반지에 무슨 약속이 담겼다는 걸까? 그날 이후 반지는 점점 기억 속에서 멀어졌다. 세월이 흘러 몇 해가 지났다. 정욱의 일상은 바쁘고 현실적이었다. 남편 성진은 사업 확장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그녀는 살림과 육아로 하루가 모자랐다. 가끔 시어머니가 찾아와 반지 이야기를 꺼냈지만 정욱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어머님, 그 반지 아직 잘 있어요. 서랍 어딘가에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명희의 눈빛은 잠시 슬퍼졌다. 그 약속을 꼭 기억하렴. 네, 그럼요. 정욱은 무심코 대답했지만 마음속엔 아무 울림이 없었다. 시간은 더 빠르게 흘렀다. 시어머니는 병을 얻었고 병상에서도 그 반지 이야기를 꺼냈다. 정우가 내가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반지는 그냥 반지가 아니야. 정욱은 손을 꼭 잡아들였지만 그 말의 의미를 여전히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명희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정욱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말없이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정리했다. 서랍 속에 아직 남아있던 그 반지를 발견했지만 다시 뚜껑을 닫았다. 어른이 된다는 거 아직은 모르겠어요, 어머님. 그녀의 손끝에 닿은 반지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오래도록 온기가 남았다. 그날 밤 정욱은 잠들기 전 반지를 잠시 바라보다 이불 속에 누웠다. 창문 틈새로 스며든 달빛이 반지를 비추며 은은히 반짝였다. 그 빛은 마치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 아직 남아있는 약속의 조각 같았다. 그러나 그 약속이 현실로 다가오기까지는 아직 30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겨울비가 내리던 날 한정욱의 집 거실에는 서류와 고지서가 쌓여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고 정욱은 받지 않은 채 수화기를 내려다봤다. 박성진 씨 댁이죠? 대출 상환은 이번 달이 마지막 기한입니다. 기계적인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그녀는 조용히 끊었다. 남편 성진은 말없이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계산기가 들려 있었고 손끝이 멈출 때마다 한숨이 새어나왔다. 정우가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이 낯설게 들렸다. 그녀는 테이블에 놓인 서류를 들춰보다가 고개를 떨궜다. 빚의 숫자들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며칠 뒤 회사 부도가 터졌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정욱은 문틈 사이로 보이는 낯선 남자들의 그림자를 보며 몸을 떨었다. 여기 사장님 계십니까? 압류 집행하겠습니다.
그녀는 답하지 못했다.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성진 씨, 제발 말 좀 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미안해, 나도 이럴 줄 몰랐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지쳐 있었다. 정욱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다. 하지만 새벽이 되자 숨이 멎은 듯 조용했다. 정욱은 식탁에서 머리를 감싸주며 울음을 삼켰다. 왜 나한테 한마디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앞에서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스쳤다. 언젠가 내가 이걸 돌려줄 날이 올 거야. 그녀는 그 말이 불현듯 떠올랐지만 의미를 떠올릴 힘조차 없었다. 집안엔 남편의 옷가지와 찢어진 계약서만 남았다.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몇 달이 흘렀다. 정욱은 혼자 남은 집을 정리하며 묵묵히 짐을 쌌다. 딸은 외국으로 떠났고 전화 한 통조차 드물었다. 집 구석구석엔 시어머니의 낡은 물건들이 여전히 있었다. 낡은 찻잔, 오래된 손수건, 그리고 서랍 깊숙이 감춰진 상자 하나. 그녀는 먼지를 털어내며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반지가 그대로 있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네. 그녀는 반지를 손에 쥐었다. 빛을 잃은 금태 속 반지 안쪽에 미세한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정욱은 손끝으로 그 글자를 더듬었다. 청월? 그 단어가 낯설었다. 그녀는 반지를 빛에 비추며 한참 동안 바라봤다. 어딘가에 시어머니의 숨결이 남아있는 듯했다. 이건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 그녀는 속삭이며 눈을 감았다. 창문 밖에서는 겨울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 속에서 마치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듯했다. 정우가 약속을 잊지 말거라. 그녀는 번쩍 눈을 떴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반지만이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 반지를 가만히 쥐며 중얼거렸다. 청월 어머님, 그게 어딘가요? 그 질문은 공기 중에 녹아 사라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이상한 울림이 남았다. 무너진 집 한가운데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이 어디든 반지가 알려줄 것 같았다. 이른 새벽 한정욱은 낡은 지도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다. 반지 안쪽에 새겨진 두 글자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아무 정보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오래된 종이 지도 위에서 그 글자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러다 희미하게 적힌 청월리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오래전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며 사라진 마을 이름이었다. 순간 시어머니 김명희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쳤다. 내 고향은 청월이라는 조그만 마을이야. 언젠가 꼭 가보고 싶다. 정욱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래요, 어머님. 이번엔 제가 대신 갈게요. 그녀는 반지를 손에 꼭 쥔 채 낡은 코트를 걸쳤다. 버스 정류장엔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했다. 버스가 도착하자 운전기사는 오래된 종이 지도를 보며 말했다. 청월이라 요즘은 그 이름 아는 사람도 드물어요. 정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버스는 천천히 시골길을 따라 달렸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들판과 낡은 비닐하우스들이 지나갔다. 한 노인이 그녀 옆자리에 앉아 반지를 흘끗 보았다. 그 반지 청월 마을 것 아니요? 정욱이 놀라 눈을 크게 떴다. 혹시 그 마을을 아세요?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옛날에 이씨 가문의 약속 반지라 불렀소. 돌려줄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지.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지만 정욱은 더 묻지 않았다. 버스는 산길을 넘고 작은 마을 어귀에 멈췄다.
청월이라는 표지판은 녹슬고 글자가 거의 지워져 있었다. 내린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마을은 폐허처럼 조용했다. 부서진 담벼락과 잡초가 자란 골목, 그리고 비어있는 집들. 정욱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어딘가에서 오래된 풍경의 냄새가 풍겨왔다. 마을회관이라고 적힌 건물 앞에 이르자 벽 한쪽에 낡은 명패가 붙어 있었다. 청월학교 후원자 명단 김명희. 정욱은 순간 숨이 멎었다. 손끝이 떨리며 반지를 더 꽉 쥐었다. 어머님 여길 알고 계셨군요. 그녀는 속삭이며 문을 밀어보았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안에는 먼지가 가득했다. 벽에는 아이들의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중 한 장에는 젊은 김명희가 아이들 사이에서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생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정욱은 사진 앞에 멈춰섰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먼지가 흩날렸다. 그 순간 반지가 햇빛에 반사되어 잠시 반짝였다. 정욱은 그 빛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이제야 반지의 의미가 조금은 느껴지는 듯했다. 그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남긴 길이었다.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기며 속삭였다. 청월 어머님의 마지막 약속이 여기에 있었군요. 마을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오래된 비석 하나를 발견했다. 청월의 빛 김명희.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정욱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비석을 어루만졌다. 이제야 왔어요,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가 산새 소리에 섞여 퍼져나갔다. 그날 오후 청월 마을은 긴 세월의 침묵을 깨듯 한 줄기 바람으로 흔들렸다. 그리고 그 바람은 마치 오래 기다린 인사를 건네는 듯 정욱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청월 마을의 오후는 고요했다. 햇살이 낮게 비치고 바람이 허물어진 담장을 스치며 지나갔다. 한정욱은 무너진 돌담 옆에서 오래된 마을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그때 지팡이를 짚은 노파가 천천히 다가왔다. 당신이 혹시 명희 씨 며느리인가? 정욱은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이름을 아세요? 노파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이 여길 떠난 지 오래됐지만 그 이름은 아직 남았지. 정욱의 손에 쥔 반지가 햇빛을 받아 은은히 빛났다. 노파는 그녀를 마을 끝에 있는 낡은 집으로 안내했다. 여기가 명희 씨가 살던 집이야.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 정욱은 숨을 죽이고 문을 밀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먼지와 함께 오랜 세월의 냄새가 밀려왔다. 방 안에는 오래된 서랍장과 낡은 장롱,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 하나가 있었다. 사진 속의 젊은 김명희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 아이는 분명 남편 성진이었다. 정욱은 천천히 손을 들어 그 사진을 어루만졌다. 이렇게 젊으셨을 때도 같은 미소를 지으셨네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노파는 벽장문을 열어 보였다. 그 안에는 오래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걸 남겼어. 며느리에게 전해달라고. 정욱은 손이 떨리며 상자를 받았다. 상자 안에는 편지꾸러미와 함께 시든 꽃 한 송이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다. 정욱아, 내가 내게 말하지 못한 게 많구나. 이 반지는 나의 고향과 내 삶의 증거야. 나는 전쟁통에 남편을 잃고 아이 하나를 품고 살았단다. 그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싶었어.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욱은 그를 따라가며 눈물을 흘렸다. 이 반지를 물려받은 사람은 그 마음을 잇는 사람이란다.
언젠가 내가 그걸 돌려주는 날, 그땐 내가 어른이 된 거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옥은 숨을 삼켰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다. 언젠가 이걸 돌려줄 날이 오면 내가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노파는 조용히 말했다. 명희 씨는 여기 아이들 학교 짓는데 평생 모은 돈을 기부했어. 그 덕에 아이들이 공부를 배웠지. 정옥은 고개를 들었다. 그럼 그때 생활비에서 빠져나가던 돈이 다 여기로 왔던 거야. 그분은 늘 말했지. 가족은 나눔으로 이어진다고. 정옥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앞에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아이들에게 밥을 나눠주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해서 그녀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천천히 밖으로 나왔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바람이 부드럽게 스쳤다. 정옥은 고개를 들어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제 알겠어요, 어머님. 그 약속의 의미를.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멀리 퍼졌다. 그 순간 반지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따뜻한 빛을 냈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그녀의 손끝을 감싸고 있었다. 정옥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돌려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의 눈가에는 고요하지만 확실한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청월 마을은 새벽 안개에 덮여 있었다. 한정옥은 시어머니의 편지 꾸러미를 품에 안고 마을 뒷산으로 향했다. 노파가 가리킨 곳 오래된 비석이 있는 자리였다. 거기 가면 명희 씨의 이름이 있을 거야.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비포장길을 따라 걷는 동안 나무 사이로 새소리가 잔잔히 들려왔다. 이따금 불어오는 바람에 반지가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반지를 바라보았다. 이제야 어머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 말이 허공에 흩어졌다. 비석은 오래된 나무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이끼로 덮인 표면에 김명희, 청월의 빛이라는 글귀가 희미하게 보였다. 정옥은 무릎을 꿇었다. 손끝으로 비석의 이름을 따라 쓸었다. 어머님, 늦게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가슴 속에서 오래 눌러왔던 감정이 천천히 흘러나왔다. 그녀는 편지를 꺼내 펼쳤다. 글씨는 바람에 흔들렸지만 문장은 여전히 따뜻했다. 정옥아, 내가 너에게 남긴 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정옥의 눈물이 땅에 떨어졌다. 그녀는 편지 위로 반지를 올려놓았다. 이 반지를 돌려드리러 왔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셨죠. 어른이 되는 날이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과 함께 퍼져나갔다. 비석 주변의 풀잎이 흔들리고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정옥은 손으로 흙을 살짝 파내어 반지를 묻었다. 햇살이 그 위로 비추며 부드럽게 반짝였다. 그땐 몰랐어요. 사랑이 주는 무게가 이렇게 따뜻한 줄. 그녀의 입가에 미소와 눈물이 동시에 번졌다. 바람이 지나가며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 순간 멀리서 마을 이장이 다가왔다. 여기서 뭐 하시나요? 정옥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반지를 돌려드리려 왔어요. 시어머니께. 이장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이 이 마을에 학교를 지으셨죠. 평생을 베풀고도 이름 한 번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정옥은 놀란 듯 물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이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게 그분의 방식이었어요. 진심은 조용하게 남는 법이지요. 정옥은 비석 앞에서 두 손을 모았다. 어머님, 이제 이해해요.
그 반지가 제게 주신 유산이었어요. 사랑을 지키는 법을 배우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잔잔히 떨렸다. 비석 앞에 반지는 햇빛에 반사되어 작은 금빛 원을 만들었다. 그 빛은 마치 시간의 문을 닫는 듯 했다. 정옥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돌려드릴게요. 이 반지, 그리고 제 마음까지.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부드럽게 흘렀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반짝이던 빛은 점점 작아지고 대신 마음 한가운데 따뜻한 온기가 남았다. 그 온기는 오래전 시어머니가 말했던 약속의 의미였다. 손끝이 닳고 마음이 다를 때, 그때가 어른이 되는 때야. 그 말이 머릿속을 떠올랐다. 정옥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조금은 알겠어요, 어머님. 그녀의 걸음이 느려졌지만 어깨는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도시로 돌아온 한정욱의 집은 오랜만에 햇살이 가득 들어왔다. 창문 틈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녀는 주방에 서서 손에 남은 흙먼지를 털어냈다. 청월 마을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째,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편안했다. 식탁 위에는 시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이제야 진짜 집 같네요, 어머님. 그녀는 미소 지으며 식탁보를 정리했다. 오랜만에 라디오를 켜자 잔잔한 클래식이 흘러나왔다. 정옥은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 한 숟가락을 풀었다. 김이 피어오르며 부엌안이 따뜻한 향기로 가득 찼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손녀 이서진이 환하게 웃으며 뛰어들어왔다. 정옥은 놀라며 손을 닦았다. 서진아, 웬일이니? 연락도 없이. 출장 겸 휴가 내서 왔어요. 근데 할머니 얼굴이 달라졌어요. 서진은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했다. 정옥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 이제 좀 편해졌나 봐. 서진은 집안을 둘러보다 식탁 위의 사진을 가리켰다. 이분이 아버지 어머님?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다. 그래, 내 증조할머니. 참 강한 분이셨지. 그녀는 천천히 청월 마을의 이야기를 꺼냈다. 옛날엔 몰랐는데 그분이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더라. 내가 반지를 돌려드리러 갔을 때 모든 게 다 이해됐어. 서진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그건 그냥 가족 이야기가 아니네요. 그건 진짜 사랑의 이야기예요. 정옥의 눈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래, 나도 이제야 사랑이 뭔지 알겠더라. 두 사람은 된장찌개 냄비 앞에 나란히 앉았다. 정옥은 국자를 들어간을 보았다. 이 맛 알지? 내 아버지가 어릴 때 제일 좋아했어. 진짜 맛있어요. 따뜻해요. 서진의 말에 정옥은 웃었다. 그녀는 문득 반지를 떠올렸다. 이제 반지는 없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단다. 그녀의 손끝이 공기 중을 스쳤다. 사람은 남을 위해 무언가를 남길 때 그게 진짜 인생이지. 그 말에 서진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식탁 위에는 두 사람의 밥그릇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창문 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리고 햇살이 부엌 바닥을 따뜻하게 덮었다. 정옥은 된장찌개를 퍼서 서진의 그릇에 담았다. 많이 먹어라. 그게 어른의 마음이야.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요한 행복이 깃들었다. 식탁 위의 사진 속 명희가 마치 미소 짓는 듯 했다. 정옥은 그 미소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님. 당신이 남기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 그날 저녁 부엌의 불빛은 오랫동안 꺼지지 않았다.
맑은 봄 하늘 아래 작은 시골 마을의 새 건물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김명희 기념 작은 도서관 개관식 붉은 리본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 자리엔 한정옥과 손녀 서진도 함께 있었다. 서진은 들뜬 얼굴로 사진기를 들고 있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멋져요. 어머님 이름으로 도서관이라니. 정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남긴 마음이 만든 거야. 그녀는 리본 옆에 세워진 작은 안내판을 바라보았다. 청월의 약속 나눔으로 이어진 사랑의 이야기. 그 문구 아래에는 반지 모양의 작은 엠블럼이 새겨져 있었다. 행사가 시작되자 마을 이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김명희 어르신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남몰래 마을 아이들을 도우셨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정옥은 시어머니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서진이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할머니, 지금 어머님도 듣고 계실 거예요. 정옥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들리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하니까. 그녀의 눈가가 반짝였다. 행사가 끝나자 아이들이 도서관 안으로 몰려들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책장 위에 부드럽게 쏟아졌다. 정옥은 아이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녀는 옆에 작은 전시대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시어머니의 흑백 사진과 복제된 금반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밑에는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사랑은 세대를 건너 다시 피어난다. 정옥은 그 문구를 손끝으로 따라 읽으며 눈을 감았다. 어머님, 당신의 사랑이 이렇게 남았네요. 그녀가 눈을 뜨자 서진이 다가와 사진기를 내밀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화면 속엔 도서관 앞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뒤편 유리창에는 햇살이 반지 모양으로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다. 정옥은 그 사진을 바라보다 미소 지었다. 이게 인생이란다. 누군가의 마음이 또 다른 세대를 밝히는 거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럼 나중에 저도 누군가에게 반지를 전해줘야겠네요. 그래. 물건이 아니어도 돼. 마음이면 충분해. 그때 도서관 구석에서 한 소년이 다가와 물었다. 할머니, 진짜로 반지가 있었어요? 정옥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있었단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반지가 가진 마음이지. 소년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책을 한 권 꺼내 주었다. 이 책을 꼭 읽어보렴. 내 안에서도 반지가 반짝이게 될 거야. 소년이 책을 받아들고 달려나갔다.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로 어른이 된 기분이네요. 햇살이 도서관 창문을 통해 그녀의 얼굴을 감싸며 반짝였다. 그 빛은 시어머니의 유산이자 다음 세대를 향한 약속처럼 느껴졌다. 서진이 카메라를 들며 말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한 장 더 찍을까요? 정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금 이 순간을 남겨야지. 찰칵 셔터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세대를 잇는 시간의 메아리처럼 오래도록 울려 퍼졌다. 늦은 오후 한정욱의 집 마당엔 고요한 햇살이 내려앉았다. 부드러운 바람이 감나무 잎을 흔들며 새들이 처마 밑으로 갔다. 정옥은 작은 삽으로 텃밭의 흙을 고르고 있었다. 손끝의 주름 사이로 흙먼지가 스며들었지만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손녀 서진이 들어섰다. 할머니, 이거 선물이에요. 그녀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정옥이 뚜껑을 열자 안에는 반짝이는 금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 모양은 예전에 청월에서 묻었던 반지와 똑같았다.
정욱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뭐니, 서진아?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잇는 게 진짜 반지라고요. 그래서 새로 만들었어요. 세대를 이어주는 약속으로요. 정욱은 손끝으로 반지를 살짝 쓰다듬었다. 햇살이 반지 표면에서 부드럽게 반사되며 그녀의 눈가를 비췄다. 그녀는 웃으며 속삭였다. 이젠 내가 받은 걸 다시 돌려줄 차례인가 보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정욱은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천천히 끼워 주었다.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마음이야.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담겨 있단다.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을빛이 서서히 퍼지며 감나무 가지 사이로 금빛이 흘렀다. 서진이 말했다. 할머니, 어머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정욱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바람 속에 계시겠지. 늘 내 곁에 있었던 것처럼. 그녀의 음성이 바람에 실려 감미롭게 퍼졌다. 잠시 후 멀리서 종달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두 사람의 시선이 하늘 끝을 따라 올라갔다. 햇살이 그들의 어깨 위에 내려앉으며 따뜻한 금빛을 만들었다. 할머니, 인생이란 게 참 신기하네요. 그래, 돌고 도는 거야. 누군가의 마음이 다음 세상으로 이어지는 거지. 정욱은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마음속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걸 돌려줄 날이 오면 내가 진짜 어른이 된 거야. 그 말이 이제는 무겁지 않았다. 정욱은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님, 약속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제 차례예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따뜻한 미소가 함께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찰칵. 그 소리와 함께 노을빛이 두 사람을 감쌌다. 카메라 화면 속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두 세대의 모습이 담겼다. 정욱은 하늘을 향해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었다. 붉게 물든 하늘 사이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그녀는 속삭였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 그저 모양을 바꿔 남을 뿐이지.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꽃잎 하나가 그녀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다. 정욱은 그 꽃잎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마치 청월의 햇살이 다시 돌아온 듯 세상이 따뜻하게 빛났다.